이번 시간에는 방수기능사 독학하기 강좌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제 종강 시간입니다. 용융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앞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걸 채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감독관이 뒤에서 그냥 순서가 맞나? 높이 개념이 맞나? 이렇게 하고 채점이 진행이 되겠지만 시간 내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완성을 했다면 채점관들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채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용융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방수기능사 시험인지라 구멍을 찾는다 그랬죠. 그렇죠? 대부분은 용융한 자리에서 구멍이 생겨서 실격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이 용융 작업은요 여러분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업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제 기준에는 적어도 10분 이상은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채점관들이 원하는 대로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일단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거치마를 돌리면 첫 번째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요 거치마의 상단 자리로 물 들어가니까 요 자리를 완전히 지져버리시고 바닥에 문어다리도 요 밑으로 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 라인을 완전히 흑선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지져버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시험지 보니까 이 그림 있는 거 아시죠? 파이프 그림이 있고 문어다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을 잘 봤더니 어떻게 돼 있다고요? 요 가장자리를 요렇게 지진 모양으로 돼 있다고요. 디귿자 모양으로 요렇게 지져서 해놨다라고 돼 있고요. 거기에 써놨잖아요. 어디를 하라고요? 가장자리를 해주시라고요. 어디를 손대지 마시라고요? 바닥 손대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가 아니라 천천히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장자리를 잘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고요.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런 모양도 디귿자 모양이 안 돼버리고 가장자리가 아니라 바닥을 손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하셔야 되고요. 채점관은 어디 본다고요, 여러분들? 디귿자로 가장자리, 잘했네. 이쁘게 잘했네. 근데 여기 구멍이 있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V자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어다리를 이제 뭐 간격을 얼마씩으로 잘랐냐에 따라서 저 V자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한 10군데쯤이 있다고 칠까요? 이 V자 자리가? 그러면 그걸 하나씩 다 보는 거죠. 9개까지는 완벽한데 물 안 들어가겠는데 10번째 이거 물 들어가겠는데 실격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분하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론 내용은 이 정도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 작업 영상을 보시면서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업은 용융이다 그랬습니다. 용융. 제가 이론적인 내용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요 상단 부분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지져버리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은요 좀 어려운 거는 요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시험지에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최대한 따라다니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어려운 거는 바닥은 손대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가장자리만 따라다니시고 그리고 요 V자 부분에서 구멍이 없게끔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어렵지가 않죠. 여유 있게 달궈주세요. 뭐 금방 조금만 달구면 잘 안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달구셔가지고 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게 면을 넓게 대면 안 돼요. 옆으로 살짝 제껴서 요 끝부분이 턱에 딱 걸릴 때 그대로 돌아가시라고요. 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역시 조심할 거는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요 상단 부분을 이렇게 달궈가지고 나는 지나갔어. 그러니까 나는 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채점관은 이걸 했는데 구멍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갔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눌러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예,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서 진짜 이거 구멍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실하게 눌러주세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 여유 있게 달구시고, 예, 확실하게 턱에 딱 걸어서 그대로 쫓아다니긴 하는데, 하여튼 구멍이 있으면 안 되겠다. 구멍이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요, 이렇게 넓게 이렇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요 턱으로 이렇게 한 바퀴만 따라다녀라 이런 뜻이고요.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양대로 따라다닐 건데, 자, 이거 갖다 대기 전에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만약에 요 놈을 지금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일부러 하얀색으로 거놓을게요. 요게 지금 가장자리거든요. 요렇게가. 그럼 요거를 내가 지져야 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떻죠, 여러분들? 역시 요 면으로 저는 할 거거든요. 뭐 뒤에를 써도 좋지만. 자,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저는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쪽 턱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어느 쪽에서 작업을 할 거냐. 자, 어느 쪽 면에서 내가 갖다 대면서 작업을 할 거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봐야지만 보이거든요. 아, 여기가 가장자리라는 거 보이거든요. 여기는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요렇게 들어가야지만 아, 여기가 가장자리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이런 식으로 흑손을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갖다 대야지만 내가 가장자리를 지질 수 있는 거지를 생각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냥 막 갖다 대지 마시고. 자, 이쪽이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실 것 같으니까. 자, 달궈주시고요.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요렇게 해야지 제 눈에 보여요. 이 라인이. 자, 이쪽은요, 요렇게 해야지 제 눈에 보인다 그랬고요. 요렇게. 요렇게. 이쪽은 요렇게 들어가야지만 저 라인이 제 눈에 보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요 V자 여기를 잘 눌러 주셔야 돼요. 물은 글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 V자 자리로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한 군데 여기 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제가 라인을 좀 거놓고 하겠게요. 이 밑에 하나 깔려 있는 놈이에요. 요게 좀 위에 겁니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유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렇죠. 아, 요렇게 하니까 보입니다. 여기가 가장자리라는 거 제 눈에 보였어요. 금방 요렇게. 자, 그 다음 요 놈도 요렇게 지나가야지만 가장자리 보이고요. 또 요렇게 가야지만 가장자리고요. 요렇게. 자, 여기는 반대로 돌려야지만 가장자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V자 살짝 눌러서 구멍 없애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뭐 제가 쉽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작업을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같은 얘기 드리지만 내가 어느 쪽에서 작업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다고 생각하면은 생각보다는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적어도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요거를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 같은 것도 미리 쏘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 감독관 입에서 이제 시험 끝났어요, 이제 그만하세요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요 작업만 하는 거거든요. 자, 계속 이런 식으로 라인을 따라가세요. 자, 달고 가면서 이쪽을 지져야지 라인이 보이고요. 자, 여기는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상에서는 이 뒷부분이 좀 안 보이시긴 한데 하여튼 개념은 똑같아요. 예,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어느 쪽 라인으로 눌러야지만 내가 바깥쪽을 누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 자. 자,
요렇게 들어가면 라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요. 자, 이쪽은 또 반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얘는 또 요렇게 들어가야겠죠. 뭐 뒷부분을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V자 조심스럽게 만져주시고요. V자. 자, 계속. 네, 바닥을 지져서는 안 된다. 선생님, 근데 저 살짝 바닥을 지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하세요. 뭐, 개념적으로는 바닥을 지지지 말란 뜻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살짝 묻을 수 있겠죠. 뭐, 그것까지 가지고 만약에 탈락을 시키면 진짜 합격률은 아예 안 나오는 게 되겠죠. 일부러 막 갖다만 짓지 마세요. 자, 계속 조심스럽게. 자, 조심스럽게. 누가 봐도 가장자리를 지졌네 라는 느낌으로 V자 부분에는 빵꾸가 없네 이런 식으로. 자, V자가 지금 되게 많은데 단 한 군데서라도 빵꾸가 생겨 있으면 그 하나 때문에 실격이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 따라다니는 것도 잘 하시고요. 하여튼 V자 이렇게 살짝 눌러서 이거를 갖다 눌렀는데도 V자 부분에 구멍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손으로라도 꾹꾹 누르세요. 이렇게 달궈서 눌러 놓으신 다음에요. 손으로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 놓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뻔히 보이는 구멍을 그냥 놔둬서는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요렇게까지 하시면 일단 시험 이제 작업은 다 종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내게 할 게 없다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감독관한테 다 했습니다. 이렇게 알리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작업을 완성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게 잘 된 건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셀프로 여러분들 좀 채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객관적으로 딱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거지만 진짜 구멍은 있네. 아이고 불합격. 이런 식으로 좀 타이트하게 구멍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여기 구멍 없고 여기도 구멍이 없고 이런 자리도 다 구멍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 하여튼 구멍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뭘 적용을 할까요? 오차를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선 긋는 자리 잘 봐보세요. 요 선이거든요. 요 선. 요 선이 뭐냐면 작은 바닥의 끝선이에요. 요 작은 바닥 끝선. 이게 벽체선이에요. 요렇게. 자, 여러분들이 딱 화면상으로 봐도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요 작은 바닥 끝선과 요 벽체선과 요 선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일자로 똑같진 않지만 약간은 흔들거리는 것 같지만 30mm를 벗어나진 않죠. 그렇죠? 이게 오차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30이 오차가 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실격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요쪽 자리도 똑같아요. 요쪽 자리도 요 벽에 붙어 있는 요 선과 바닥선을 딱 거봤을 때 자,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약간 흔들거리긴 하지만 30을 벗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역시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오차는 없다. 이 작품은 오차도 뭐 30이 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럼 요번엔 뭘 찾아볼까요? 떠 있는 자리를 좀 찾아봅시다. 붕 떠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삼각 면목 있죠. 요 자리죠, 요 자리. 그렇죠? 예. 여기 현재 이 작품은 뜬 게 없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삼각 면목의 상하단선이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인다는 뜻은 뜨는 자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혹은 이렇게 발로 밟아봤을 때 벽체가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질 않거든요. 여기를 밟았을 때. 떠 있는 자리들은 이걸 밟으면 앞으로 딸려 나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많이 뜹니까? 요 자리가 뜬단 말이에요. 요 자리. 들어간 모서리가. 그러니까 요 자리는 아까 여러분들 제가 붙이는 거 보셔서 알겠지만 붙이실 때 요령이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서리까지 꽉꽉 눌러놓고 붙이는 거를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차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해볼까요? 이거 떨어뜨리고 싶은데 또 뭐 할 거 없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야, 씨, 이거 떨어져라.
이게 손으로 띄려고 하는 거죠. 이런 끝단을. 그래서 끝단을 이게 손으로 막 긁어가지고 툭 떨어지면 아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도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업을 다 해놓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이제 용융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여유를 갖고 해야지만 잘 된다라는 거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펠트지 붙이는 거, 시트지 붙이는 거 강좌별로 다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요걸 가지고 우리 특히 독학하시는 분들, 그 구입하신 독학 용품을 가지고 이 영상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집에서 좀 연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시간 내에 잘 못 들어오시는 분들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공부를요, 하나씩 하셔야 돼요, 하나씩. 묶어서 하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죠, 그쵸? 자, 지금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들? 성극기에서 안 되는 거 빨리 얘기해 보세요. 없죠? 네, 없으실 거예요. 성극기부터 전 안 되겠어요, 이런 분은 사실 없거든요. 문제는 5분 내에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뛰어다니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통과. 2번 보강제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보강제도 이렇게 하셔야죠. 절단부터 한다 그랬으니까 숫자 다 암기하셨어요? 이런 숫자 다 암기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르는 거 다 기억하시나요? 그거부터 해야죠. 그거부터. 그게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이유가 없겠다. 그냥 머리만 아프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제가 칠판에 그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연습장에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암기를 하시는데 그림은 꼭 이렇게 그리시라고요. 네모 박스 딱 쳐놓고 접합부 표시해놓고 칼질 1번, 칼질 2번, 칼질 3번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도 일부러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칠판 화면을 참고를 하시든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든 편리한 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일단 빨리 숫자들을 머릿속에 집어 넣으세요. 그럼 그게 다 됐어요. 이제 요 마지막 것까지 내가 어떤 숫자들 이런 거 다 이해도 되고 망설이지 않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일로 가셔가지고 붙이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붙이는 순서도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령을 좀 터득을 하시라고요. 요령을. 이렇게 잡아야 돼. 여길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돼. 불질은 여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 저기를 꾹 눌러주지 않으면 다음 걸 못 붙일 거야. 뭔가 이렇게 요령을 알면서 작업을 하신다면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 작품의 상태도 굉장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가 요령도 터득이 됐습니까? 그럼 다 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뭐 독학하려고 용품 샀는데 2세트밖에 없어서 더 하고 싶기도 하고 뭐 좀 그렇습니다. 혹은 뭐 선생님 제가 학원을 좀 요번에 끊었는데 한 2번, 3번 끊었는데 조금 자신감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불안한데 한두 번 더 해야 되는지 좀 망설여집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시뮬레이션, 머릿속으로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시험장 가면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2시간 10분 안에는 다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방수기능사 독학하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